여기 사람들로 가득 찬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의 미국인 대학생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태국의 한 기업에 다니고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지만 태국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많이 당황스러워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수완나폼 공항에 가득 찬 사람들은 누굴까요?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버클리 대학교 국제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조안나라고 해요. 언니를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없이 태국에 입국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언니는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았는데 태국의 가장 큰 대기업인 태국공항공사에 2년간 머물면서 파견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처음엔 태국에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것에 많은 불만이 있었지만 태국은 관광 산업이 발달된 나라이고 태국의 가장 큰 기업에서 일을 한다는 게 나쁘진 않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우애가 좋았던 언니와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낸 적이 없는데 거의 1년 동안 못 보고 지내다 보니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학업과 취업 준비로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 오랜만에 여유 시간이 생겨서 가장 먼저 언니를 보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 몰래 태국에 와서 서프라이즈를 해주고 싶은 마음에 연락도 없이 온 것이었는데 태국 나라 상황이 이렇게 어수선할 줄은 상상도 못했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언니에게 전화를 했더니 놀란 기색이 역력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으니 조심히 공항을 빠져나오라는 것이었어요. 언니가 말해준 장소로 조심히 가겠다고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태국 공항은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던 저는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어요. 공항에는 화를 내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 바닥에서 자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모두 표정이 어두웠고 여행을 가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줄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공항에서 나오는 데에도 엄청나게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언니는 방콕에 있는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저는 곧장 그곳으로 가서 언니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고층 오피스텔에서 바라본 방콕은 여는 도시와 마찬가지로 평온해 보였지만 왜 그렇게 공항은 어수선했던 건지 궁금해졌어요. 노트북을 펼쳐 현재 태국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죠. 별다른 내용이 없어서 덮으려는 찰나 SNS에 올라온 글 하나를 보게 되었어요. 한국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젊은 여성의 글이었어요. 한국은 태국 사람을 한국 땅에서 몰아내려고 한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그 글에 남겨진 댓글은 더욱더 분노에 찬 글들이 도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다는 내용과 하루빨리 태국인을 들여보내 달라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죠. 어떤 이유인지 나와 있는 글은 없고 한국이 태국을 받아주지 않는다, 쫓아낸다는 내용뿐이라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언니가 퇴근하고 오면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잠깐 잠이 들었어요. 드디어 언니가 왔고 우리는 너무 반가워서 한참을 껴안고 방방 뛰었어요. 근처 식당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언니가 오면 식사를 하려고 점심도 굶었던 상태라 너무 배가 고팠어요. 언니와 근처 파타야 식당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면서 근황에 대해 물어보았죠. 언니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회사는 태국에서는 가장 큰 대기업이라고 했어요. 바로 수완나폼 공항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와 푸켓, 한야이 공항 외에도 총 6개의 공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회사였죠. 평소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았던 언니는 태국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관광 산업이 발달된 나라에서 현장 경험을 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파견된 후 열심히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이곳에서 일을 하면 태국의 관광 동향이나 전 세계적인 관광업 상황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했죠. 저는 언니의 이야기를 듣다가 공항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던데 최근 태국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더니 지금 한국과 태국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태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의 수가 엄청나게 많았어. 나는 매일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치에 민감한데 어느 순간부터 차츰 그 수가 줄어들더니 한국 관광객의 수가 충격적일 만큼 줄어들었어. 그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조사를 했고 그 문제의 원인이 한국이 아닌 태국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예전부터 한국에는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 그들이 한국에 머물면서 불법으로 돈을 벌고 심지어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한국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거야.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잡아내기도 힘들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단속이 쉽지 않아. 대다수가 대포폰 및 차명 통장을 사용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어렵게 하고 있거든. 한국에 머물고 있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 상태라면 믿을 수 있니? 대부분은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태국으로 돈을 보내는 사람들이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법 유통을 하는 나쁜 사람들도 많아. 이런 짓을 자기 나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저는 왜 남의 나라에 가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언니, 그들은 왜 본인들의 나라에서 돈을 벌면 되지? 한국까지 가서 돈을 벌려는 거야? 거기서 범죄는 왜 또 저지르고? 태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건 알고 있지? 여기서 힘들게 일해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는 솔직히 역부족이야. 여기서 받는 돈의 서너 배를 받을 수가 있는 곳이 한국이기 때문에 길을 쓰고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 태국에는 한국으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브로커들이 판을 치고 굉장히 비싼 금액을 요구하거든. 한국은 외국인들에게도 높은 임금을 주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고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돈을 많이 벌어본 태국인들을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기도 하지. 한국에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마약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야. 2019년 12,000여 명 수준이었던 외국인 범죄가 코로나 때 잠시 줄어들다가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 불법 체류 외국인의 마약 사범은 태국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중국인이 뒤를 따르고 있는데 태국인이 70%를 넘게 차지를 한다고 나와 있어. 태국은 2018년부터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고 2022년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등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 적은 국가로 꼽히기도 하지. 야바라는 약이 대중에게 퍼질 정도로 심각한데 이걸 한국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일이 1년 사이에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는 엄격하게 입국 절차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입국이 거부된 태국인들이 많아지고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거지. 왜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건지 잘 알지도 못한 태국 국민들은 한국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면서 한국을 반대하고 한국 물건에 대한 불매 운동을 하고 여행도 가지 말자고 선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 특히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한 운동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이런 내용의 SNS에는 엄청난 댓글이 달리고 있어. 한국의 입장을 보면 엄정한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은 국익과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불법 체류는 국제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여러 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불법 체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는 입장이야. 너가 공항에서 본 그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한국에 입국했다가 입국 심사에 거절당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본 거야. 그들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입국 거부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지. 저는 태국과 한국이 서로 관계가 좋은 나라라고 알고 있었어요.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면서 각 나라의 역사를 알게 되는데 한국의 6.25 전쟁 발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해주었던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태국에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역사책에서 본 기억이 있죠. 언니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오피스텔로 들어왔어요.
태국 공항에 있던 사람들의 속사정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고 잠도 잘 안 왔죠. 그래서 오늘 알게 된 태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제가 살펴본 내용들 중에는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여러 범죄를 저지른 사건들이 몇 가지 보였어요. 대부분이 마약을 몰래 유통하면서 막대한 자금을 챙기는 범죄였어요. 아마 그들은 한국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 태국 내에서도 이런 일을 일삼았을 거예요. 정말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유통한 마약의 규모는 억 단위가 될 정도로 컸다고 해요. 작년 3월에는 한국의 인천의 한 외국인 클럽에서 태국 가수의 공연을 보던 불법 체류자 83명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 무려 80명이 태국 불법 체류자였던 거예요.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지나고도 출국하지 않고 머물다가 적발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남성보다 여성의 수가 많았는데 그녀들은 대부분 공장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을 하면서 지냈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죠. 이 사건으로 이들을 고용한 업체의 대표들도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는 걸 보니 한국의 입장이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도대체 태국인들은 뭐가 불만인 걸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다 주는 가족을 둔 사람들이 이번 시위에 가담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들은 큰 돈을 한국에서 받아서 쓰다가 갑자기 경제적 지원이 끊기게 된 상황이니까요. 합법적으로 번 돈이 아닌 건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태국은 외국 관광객 지출 금액이 국내 총 생산의 약 12%를 차지할 정도로 관광산업 비중이 크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한국인 관광객의 수가 크게 줄었다고 들었어요. 언니의 말로는 태국에 한국 관광객이 정말 많이 왔었는데 그들은 매너가 좋기로 소문이 났다고 했어요. 물론 언니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태국 공항의 관리와 데이터 수집을 하다 보면 관광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 관련 데이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객이 한국이고 가장 선호하지 않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했어요.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매너는 그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평가가 압도적이라고 했는데 조용하고 친절하고 깨끗하게 객실을 사용하고 팁을 잘 준다는 이유가 많다고 해요.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여행을 오는데 음식을 여러 가지 챙겨오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의 과자 같은 것을 호텔 직원들에게 하나씩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고마움의 표현을 잘하고 친절해서 한국인 관광객만 받고 싶어하는 호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비선호하는 관광객이 중국인들인데 그들은 그냥 한국인들과는 정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하더군요. 시끄럽고 매너 없고 지저분하다면서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석진 데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객실도 지저분하게 사용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머물다 가면 치워야 할 것들이 많다면서 싫어하는 호텔 관리자의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제 경제 성장이 많이 된 나라인데 여전히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나 봐요. 저는 태국 정부에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인지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뉴스를 봐도 한국에 머물고 있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한국의 태도에 관한 뉴스 보도만 간단하게 있을 뿐이었죠. 입국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텐데 무고한 사람까지 모두 입국 거절당하는 것처럼 조장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실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려다가 거절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들었어요. 이건 태국인들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한국에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외국인들이 당신들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돈을 벌어간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본인들이 한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국이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한국의 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거라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인 거고 더 대담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으로 태국 관련 글을 보다가 한국에서 1년 정도 일을 했었다는 익명의 한 태국인의 글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서 한국에 가게 되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1년이라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한 건 아닌 것 같았죠.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고 지금은 불법 체류자로 적발되어서 태국으로 다시 오게 되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였는데 한국은 천국 같은 곳이었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일은 고됐지만 많은 돈을 짧은 시간에 벌 수가 있었고 일터에 한국인들은 좋다는 생각이 안 들었지만 밖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하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은 물가가 비싸서 많은 음식을 사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길에서 파는 음식도 정말 맛있었고 밤늦게 배달해서 먹는 치킨은 잊을 수가 없다면서 한국은 좋은 것이 정말 많은 나라라는 글을 남겼더라고요. 다음에는 당당하게 한국에 여행을 가고 싶다는 말도 함께요. 하지만 이런 사람보다는 한국에 대한 감정 섞인 말투의 글들이 더 많았어요. 강제 추방 당한 그들은 뻔뻔하게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력을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몸값을 높여 태국에서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하거나 잘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러 글들을 보면서 태국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아름다운 관광지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번 태국 방문을 계기로 범죄가 만연한 나라, 한국의 빌부터 살려고 하는 나라라는 이미지가 박혀버렸어요. 이번 사태로 태국의 국민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졌다고 하는데 언제 정신을 차릴 건지 걱정이네요. 언니의 말로는 다음 주는 한국의 명절이 있는 시기로 한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시기라고 했는데 지금 예약이 되어 있는 것도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여행사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한국인들이 이렇게 태국 여행을 취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 반대 운동을 한 것과 태국 여행협회 부회장의 망언도 한몫을 했죠. 그는 한국은 문화 콘텐츠로 잠시 떠오르는 나라일 뿐 한국보다 중국과 일본의 명소가 더 많다는 말을 했어요. 또한 태국인들은 한국 전쟁 때 태국이 한국을 도와준 것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너무한다는 시위를 방콕 거리에서 하고 있었죠. 태국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한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저 역시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이런 말을 들으면서 태국을 여행 올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태국이 한국에 사죄하고 한국과의 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태국을 방문한 미국 여대생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무나 멀리 가버린 태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여전히 뉘우치지 않는 태국은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걸까요? 지금의 이 상황이 해결이 될 수가 있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은 조언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